지난주에 현대전은 체계의 대결이라고 했는데 이 전쟁의 양상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지난해 2월 발발한 우러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 각국이 이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국의 국방비를 증액하고 그다음에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군 현대화 사업을 지금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변 국가의 위협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가장 중요한 어떤 자국의 이런 무기 체계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는 것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필요하다고들 말을 하죠. 어떤 건지부터 좀 신종우 의원님 소개해 주시죠. 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드는 건데, 뭐 기자분들이 항상 물어봐요. 이게 미사일 방어하면 이걸 맞추냐 못 맞추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건 확률의 싸움입니다. 확률의 싸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고층, 중층, 저층에서 다층 요격 체계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고층에서 요격 실패하면 중층에서 한 번 더, 그다음에 저층에서 요격 기회를 한 번 더, 세 번의 요격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요격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뭐 장사정포 요격 체계, 뭐 한국형 아이언돔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청궁이라고 하는 청궁2라고 하는 M샘, 그리고 최근에 시험에 성공한 LSM까지 해서 우리 한국군도 다양한 이제 고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도록 이제 요격 체계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 요격 체계 개발을 오늘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레이더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눈이 있어야 정확하게 표적을 추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하나 시스템이나 지금 놀고 있는 A사 레이더들이 한국형 이제 KMD 방어 체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결국은 미사일이나 레이더의 기술 발전에 있겠네요. 우리가 보면 항상 뉴스에 보면은 뭐 미사일이 최고네, 미사일만 요격하니까 사람들이 뭐 박수 치면서 그 영상만 공개되면 모르잖아요. 실제로 뭐 눈이 없으면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또 이건 또 시크릿한 건데 레이더가 더 비싸요. 비싸다고? 레이더가 더 비싸, 미사일보다. 네. 재미없나? 미사일보다 레이더가 더 비싸다. 얼마나 비싼가요?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미사일이라고 하는 녀석의 그 목적은 본인 몸을 희생을 해서 뭔가를 없애버리는 목적이고, 레이더는 계속 유지하면서 이 몇 년간 계속 몇십 년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값은 당연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레이더랑 미사일을 국산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 30여 년 동안 계속 해온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레이더랑 미사일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격 통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뤄야 완성도 있는 장비가 만들어지고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그동안 기술이 계속 발전되어 왔고, 거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 기능들을 전체 통합하고 최적화하는 전체적인 것들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그 성능이 더 배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사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죠. 근데 하지만 시스템의 이러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면 그 핵심 운영 체제라는 OS가 있죠. 그다음에 OS 기반 체계에서도 다시 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OS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내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역량은 갖추고 있지만 이게 국방에서의 좀 접목 활용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기술 발전이나 기술 진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실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딘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미국의 F-35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렸던 부분들도 소프트웨어였어요. 소프트웨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삭감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군단 중장이라고 하는 이제 미 공군 3스타분이 삼성 장군이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삭감하니까 본인이 언론에 나가서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이걸 삭감했다. 이것은 개발 못 하는데.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까 하는데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정책을 위반하신 분들이 하드웨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개발비에는 정말 그 하드적인 요소 개발비 못지않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그에 대해서 보면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소프트웨어를 너무 가볍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윤 팀장님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하드웨어는 사실은 눈에 볼 수 있는 건데 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여러 가지 보여주는 숫자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가다듬고 그걸 완성도를 높여서 결국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 완료 시까지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마지막 숙제고 그분들이 그걸 마무리 잘 함으로써 이미 말씀하셨듯이 외국에 충분히 수출할 수 있게끔도 되고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도 많이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죠.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사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장착해서 저희가 이용하는 거랑 직접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운용하는 거는 개발 비용 측면, 운영 유지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정비, 그다음에 저희가 보완, 수출, 완전 종합 선물 세트고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소프트웨어로 저희가 나중에 수출할 경우에 많은 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산출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OFP라고 하죠. 그래서 비행 운영 체제에 대한 소프트웨어인데 사실 KF21에 대한 기본 설계로부터 이런 OFP 이런 부분들이 100% 국산화가 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국가연에서 지금 두 가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A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A사 레이더의 수치나 여러 가지 신호 프로토콜들을 KF21에 맞게끔 전환하는 소프트웨어 OFP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국방과 연구소가 실제로 주관을 해서 4대 항전 장비를 통합하기 위한 OFP 목적에 맞게끔 독자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나중에 개발 완료가 되면 다른 무기 체계에 장착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무장까지 연동시킬 수 있는 자랑스러운 소프트웨어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좀 숙제, 과제, 그것을 한 두 가지 정도 좀 짚어보자면, 그러니까 민간과 군이 서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찾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해외의 다른 우리 경쟁 국가들, 그러니까 가령 대표적으로 튀르키예죠. 이런 나라들은 후발주자로서 우리의 또 중요한 경쟁 대상 국가가 될 텐데 이런 국가들과의 어떤 비교 우위를 계속 격차를 늘려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금의 국산화를 했다라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산화한 이 기술이 다른 해외 국가의 기술들과 우리가 경쟁했을 때 밀리지 않고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기술 우위를 계속 꾸준히 우리가 향상시켜 나가야겠다. 이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간과 군의 접점, 그 밸런스, 그게 바로 이 A사 레이더 개발의 핵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개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밀톡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